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샤이니 헌터스라는 해킹 그룹이 있습니다. 이 샤이니 헌터스라는 해킹 그룹은요, 찐 블랙 해커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찐 블랙 해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진짜로 딴 게 아니라 돈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해커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그 전에 봤던 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커들, 오피셜 해커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특징이 어떻냐면 해킹을 하고 나서 바로 전화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고객사한테. 내가 지금 니네 해킹했는데 합의금 내놔. 보통 오피셜 해커들이라면 해킹을 한 거를 티를 안 내요. 해킹을 하고 은밀하게 활동을 하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기사가 나는 게 오피셜 해커들이라면, 이 샤이니 헌터스는 진짜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야. 돈. 그렇기 때문에 해킹을 하고 나면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알려줍니다. 야, 지금 방금 내가 너네 해킹했어. 그러니까 돈 내놔라. 얘네들이 진짜 유명해졌던 사건들 두 가지만 제가 꼽아보면요, AT&T 해킹 사건입니다. AT&T라고 미국의 유명한 통신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KT, SKT, LGU 플러스 같은 정말 국민 통신사입니다. 이 국민 통신사를 해킹해서 7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샤이니 헌터스와 AT&T 사이에 해킹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영상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이 AT&T를 해킹한 다음에 샤이니 헌터스가 이 당시에 AT&T한테 5억을 받아갔어요. 받아간 조건이 뭔지 아세요? AT&T가 5억을 주면서 야, 니네 지금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하지 마 라고 했어요. 샤이니 헌터스가 돈을 받는 조건으로 뭘 보냈는지 아세요? 알겠어. 야, 불안해하지 마. 내가 돈만 받고 뒤통수 치겠니? 하면서 자기 컴퓨터를 녹화합니다. AT&T의 개인정보들을 삭제하는 동영상을 찍어요. AT&T가 휴, 삭제했으니까 다행이야 라고 했겠지만, 여러분들, 범죄자 조직에 신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정보를 다크웹에 유출을 했습니다. 물론 AT&T 입장에서는 내가 삭제하는 거 봤어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답답한 일이죠. 사실 그걸 믿어? 요 답답이 사건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샤이니 헌터스가 해킹했던 또 다른 대표 작품, 바로 티켓마스터입니다. 공연 티켓을 판매하던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들, 카드 디테일 정보까지 포함해서 1.3TB를 판매를 한 전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샤이니 헌터스는 돈을 위해서 해킹을 한단 말이에요. 이 티켓마스터에 있는 고객 정보 다 팔았어. 야, 근데 뭐가 또 돈이 될까? 티켓마스터가 티켓을 판매하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티켓 바코드도 판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티켓도 팝니다. 여기 보면 테일러 스위프트 2024년 10월 18일 거 하면서 티켓도 판매를 시작해요. 진짜 이 샤이니 헌터스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해킹이다. 근데 이 샤이니 헌터스가 가장 좋아하는 해킹 기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피싱이에요. 사람을 속여서 계정을 탈취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AT&T도 그렇고 이 티켓마스터도 그렇고 어떻게 털리게 됐냐면, 이 AT&T와 티켓마스터가 사용하고 있었던 DB가 있어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클라우드 DB를 운영해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스노우플레이크라는 DB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겠죠. 그러니까 샤이니 헌터스는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서 고객 정보를 다운로드한 겁니다. 요렇게 해서 AT&T도 털었고 티켓마스터도 털고 그 외에 다른 사이트들도 털면서 재미를 좀 봤어요, 샤이니 헌터스가. 그래서 샤이니 헌터스가 그 다음에 눈을 돌린 건 무엇이냐? 세일즈포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세일즈포스는 뭘 하는 사이트냐면 CRM이라고 해서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고객 정보를 엑셀에다가 다 저장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고객 정보를 이제 관리하는,
지금 몇 명이 들어오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계도 내고 이런 걸 관리해주는 서비스,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예요. 대형 회사들은 이런 고객을 관리해주는 솔루션들을 쓰고 있거든요.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세일즈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샤이니 헌터스는 전략을 세웁니다. 세일즈포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으니까 반대로 우리가 이 세일즈포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면은 아까처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샤이니 헌터스가 이 전략으로 피싱 페이지를 열심히 만듭니다. 와, 대박, 걸렸어. 직원이 걸려가지고 세일즈포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들어가 봐야지 하고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쓰고 엔터. 로그인을 했더니 아차차차차, 세일즈포스는요 2차 인증이 필수였어요. 아까 스노우플레이크는 얘네가 똑같이 아이디랑 비밀번호 써가지고 로그인을 했잖아요. 근데 스노우플레이크는 2차 인증이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해킹 당했던 회사들을 살펴보면 2차 인증이 설정되지 않은 사이트들이 털렸던 거였어. 이 세일즈포스는 2차 인증이 필수기 때문에 아무리 피싱 페이지를 돌려도 인포스틸러 뭐 이런 악성 코드를 뿌려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가지고는 해킹을 못해. 2차 인증을 뚫어야 되는데 2차 인증을 어떻게 뚫어? 못 뚫죠. 그래서 이 샤이니 헌터스는 고민합니다. 아, 이대로 포기해야 되나? 아, 나 진짜 포기하기 싫은데. 근데 최근 재미난 소식이 들어오죠. 클로락스 해킹 사건이 귀에 들어옵니다. 이 클로락스와 코그니전트의 고소, 이 사건을 못 들어보셨다라면 제 유튜브 영상에 올려놨으니까 요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요 내용을 제가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떻게 해킹을 당했냐. 클로락스가 해킹을 당한 경위가 따르르릉, 저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아, 비밀번호 1234로 바꿔줄게요. 아이디랑 비밀번호 들어가니까 2차 인증이 걸려있네. 어떻게? 따르르릉, 저 방금 그 알려주신 비번으로 로그인했는데 2차 인증돼 있던데요? 2차 인증도 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클로락스의 내부 시스템이 털렸던 사건이 있는데 샤이니 헌터스가 박수를 칩니다. 아, 뭐야, 왜 그거 생각 못했지? 야, 쟤네 천재인가?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악성 코드랑 피싱 페이지를 왜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었을까? 아니, 2차 인증을 뚫을 방법은 저거였네.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 가보자고. 전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샤이니 헌터스가 전략을 바꿔요. 그 전에는 열심히 한 땀 한 땀 악성 코드도 만들고 해킹도 하고 정말 공을 들였는데, 아니 옆 동네 친구는 전화해서 클로락스한테 돈을 뜯어간 사례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만 허탈한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킹 공부를 했나?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세일즈포스 직원으로 우리는 위장을 해보자. 그래서 얘네들이 세일즈포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장한 거죠. 근데 그 위장 프로그램은 딱 실행하면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2차 인증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로그인이 되면 그 로그인 연결 정보를 바로 해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포스 직원으로 위장해서 전화해서 우리가 위장한 이 프로그램을 전달해서 직원한테 로그인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내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샤이니 헌터스는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샤이니 헌터스도 솔직히 자신이 없지. 야, 근데 이게 될까? 아니, 적당히 바보여야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악성 코드 다운로드하고 실행해달라고 하면 과연 누가 실행해줄까? 샤이니 헌터스도 좀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한번 해봅니다. 어디다 해보냐? 티파니 앵코라는 회사, 보석 파는 회사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 한번 해보자. 4월 8일 티파니 앵코에 전화를 겁니다. 따르릉. 안녕하세요. 저희 세일즈포스 지원팀인데 갑작스러워서 당황하셨죠? 그 세일즈포스 CRM 긴급 점검 건이 있어가지고 혹시 제가 이제 링크 줄 테니까 거기서 프로그램 받아서 로그인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니까 직원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수상하게 말하는데, 네, 잠시만요. 여기서 샤이니 헌터스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된다고?
아니 이게 될 줄은 몰랐지. 아니 그동안 내가 피싱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로그인 해달라고 막 비굴하게 싹싹 빌고 그랬는데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전화해서 저 직원인데 해주세요 하니까 해줘.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던 거야. 세상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그래서 샤이니 헌터스는 이 티파니 앤 코의 직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계정 정보를 다운로드 받고 유출했습니다. 그게 티파니 앤 코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4월 8일 해킹. 스탁사의 플랫폼에서 인가되지 않은 접근이 발생했다. 샤이니 헌터스도 이제 깜짝 놀랐죠. 야, 이게 된다? 설마 또 될까? 5월 13일 날 또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이번엔 어디에다 해보냐? 디올에 전화해봅니다. 따르릉. 그 결과 디올도 당했습니다. 샤이니 헌터스 이제부터 자신감 뿜뿜. 이제는 거침없다. 야, 그 다음 또 가보자. 이번에는 아디다스 가보자. 따르릉. 아디다스 개인정보 유출. 전화만 하면 다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따뜻할 줄은 몰랐지.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세상은 아직 따뜻하구나. 이렇게 신뢰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었을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샤이니 헌터스가 내친 김에 더 해볼까? 이제 멈추지 못합니다. 샤이니 헌터스가 그 폭주 기관차처럼 이곳저곳 다 전화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또 있었던 일이 어디냐? 7월 1일 이번에는 호주에 콴타스라는 항공이 있습니다. 항공사에도 혹시나 해봐. 따르릉. 콴타스 항공 고객 600만 명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4일에 루이비통 될까요? 네, 루이비통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야 진짜 바쁘다 바빠. 저보다 바빴어. 알리안츠 생명에 전화를 해봅니다. 자, 그 결과 알리안츠에서는 대박이 터졌어. 140만 명의 고객 정보를 탈취해 가는데 여기에서도 수법이 똑같았습니다. 그 다음 7월 25일 날은 어디를 터느냐? 샤넬도 텁니다. 최근에 샤이니 헌터스가 멈추지 못하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이라고 하죠. 진짜 미친듯이 해킹을 했어. 정신없이 바쁘게 전화를 다 돌렸지. 근데 전화를 건 곳마다 다 해주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는가? 바로 여기 피해자 중에서는요, 구글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내용이 조금 심각해지는데요. 샤이니 헌터스는 혹시 야 구글도 될까? 에이 야 구글은 안 되지. 야 구글이 되겠니? 하는데 혹시 모르잖아. 혹시 모르니까 전화는 해볼까?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구글에 6월에 전화했거든요. 근데 통했습니다. 샤이니 헌터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구글이 사업을 하는 파트너나 중소기업들을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이 세일즈포스를 쓰고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구글에도 전화가 왔었고, 그래서 해커들이 해킹에 성공을 했습니다. 구글의 세일즈포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다라고 밝혔어요. 구글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속하게 차단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불안해가지고 이 공격 수법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공격을 했더라고. 통화를 하면서 구글 직원을 속였대요. 세일즈포스 직원으로 속인 다음에 데이터 로더라는 프로그램을 전달해서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로그인을 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로그인을 하게 만들어서 그 로그인 권한을 가지고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구글이 여기서 처음 공개합니다. 근데 이거 나뿐만이 아닐 거야. 최근에 세일즈포스를 이용한 회사들도 이거에 아마 당했을 걸 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 회사들이 그동안은 왜 해킹당했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공통점이 세일즈포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공통점은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래서 구글이 밝혀낸 거죠. 그리고요, 이 샤이니 헌터스 지금도 해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가 이 주제로 라이브를 하는 이 시간에도 전화를 하고 있어요. 따르르르. 저 세일즈포스 직원인데 하면서 지금도 해킹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8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에어프랑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킹을 당해서 항공사의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수법은 똑같아요. 이 에어프랑스도 세일즈포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여기에 피싱을 통해서 피해를 당했다. 아마 똑같은 친구 샤이니 헌터스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샤이니 헌터스가 짧은 시간 안에 20개 이상의 이제 회사들을 해킹하면서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털었어. 그리고 그걸 다크웹에서 엄청 신나게 팔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팔다가 지쳐.
개인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파는 것도 지겨운 거야.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 팔다가 지겨우니까 야 이제 몇 개는 무료로 뿌릴게요. 보면은 샤이니 헌터스는 판매를 하다가 더 이상 이윤이 남지 않는다고 판단이 된 것들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언론사에다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이제 충분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유출했습니다. 무슨 이익인진 모르겠지만 역시 이게 범죄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달라.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죠. 해커 입장에서는 악성 코드가 백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른 건데 나만 이걸 사용하는 거 너무 좀 욕심쟁이 같아. 제가 기부하겠습니다. 자선. 저도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그렇대요. 그리고 실제로 해당 데이터를 사전에 구매한 사람들은 불만을 내비쳤대요. 당연하지. 난 돈 주고 샀는데 내일 되니까 이거를 무료로 업로드하고 있네.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 느낌. 내가 스팀에서 게임을 샀는데 그 다음날 할인을 해. 몇 달 뒤에 무료로 풀려. 이러면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개념 아닐까. 불만이 제기됐지만 난 신경 쓰지 않아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샤이니 헌터스가 예전에 스노우플레이크를 털었던 그 사건이 뜨면서 한동안 또 이 스노우플레이크를 터는 트렌드를 만들었었던 전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샤이니 헌터스가 새로운 트렌드를 가져왔죠. 이제는 따르릉의 시대다. 야, 해킹할 필요 없어. 전화하면 돼. 그리고 구글도 당함. 구글도 당하는데 다른 기업들은 안 당하겠어? 따르릉의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생각나시는 분이 있죠. 전설적인 해커입니다. 레전더리 해커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케빈 미트닉입니다. 케빈 미트닉은 지금 이 관점에서 보면 정말 미래를 본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케빈 미트닉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게 해킹하는 방법은 사람을 해킹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취약합니다 라는 걸 강조해 오시던 분입니다. 이분은요, 전화 한 통으로 FBI도 털었던 사람입니다. 따르릉의 원조, 따르릉을 배우려면 케빈 미트닉의 자서전을 보면 됩니다. 거기에 기법들과 그리고 각종 테크닉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분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요, 해커들도 쉬운 방법을 찾았어요. 예전에는 진짜 몇 달 동안 프로그램 막 눈 빠져가면서 취약점 찾고 그거 가지고 해킹 코드 만들고 DB 털고 데이터 추출해가지고 막 각종 시간을 썼다면, 아니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도대체 왜 해킹을 해? 해킹이 아니라 로그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유행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따르릉.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느냐? 이 사람을 노리는 해킹 기법, 쉬운 길을 찾아버렸다고 했죠. 해커들은 이거를 기업한테만 쓸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들한테도 쓸 겁니다. 실제로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각종 범죄자들이 영감을 받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 기사가 알려지자마자 포브스에서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이번에는 구글 직원을 사칭해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은 뭐예요 그러면? 공무원 사칭. 저 어디 환경부에서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심되지 않는 010 번호로도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한술 더 뜨면은 AI를 이용해서 딥보이스라고 하죠. 목소리까지 위조하는 툴까지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앞으로 생활하다가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받으라고 하네? 아니면 무슨 사이트를 주면서 로그인을 하라고 하네? 그러면 함부로 답해주면 안 된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의심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